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0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요사이 즉 추석 이후에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갑자기 집권 여당 그리고 문재인 지지 세력이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이해찬과 그 동료들이 이끄는 민주당이 검찰 공격을 요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겁을 먹은 듯 합니다. 무엇에 겁을 먹었을까? 진실에 겁을 먹었나? 아니면은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정권 부패 구조를 향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겁을 먹었는지 어쨌든 아주 희귀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그렇게 앞장서서 비판하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편드는 사람들이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은 나올 때마다 순식간에 진압이 되고 맙니다. 무엇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진실에 의해서 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권 교체는 정치 권력이 아니라 사회, 문화 부문에서 진실과 거짓의 대결에서 진실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교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실이 이기면은 거짓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 각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국민 각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 의식을 만들어내는 데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문화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갑자기 국민 대각성이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큰 사건이 났을 때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입니다. 경제가 폭망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국 사태가, 조국 게이트가 그런 국민 각성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 안에서 참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말. 어떤 사람이냐? 김종민 의원인데 이분이 지난 6일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되었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위조가 사실임을 증명하면 제가 조국 후보를 반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국을 편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말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명백한 위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아주 범죄 집단의 상습적 위조 수법을 연상시키는 영화 기생충의 위조 수법을 연상시키는 컴퓨터를 이용한 표창장 위조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니까 이제는 김종민 의원이 앞장서 가지고 조국 장관 물러나라고 해야 될 논리적 귀결에 도달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흘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김종민 의원을 겨냥해 가지고 이제 청문회에서 한 약속을 실천할 차례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해 직접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파악됐으니까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물증이 나왔으니까 존경하는 김 의원께서는 조국 사태에 앞장서 달라. 이 김종민 의원 페이스북에도 표창장 위조 공소장 적시 이제는 청문회에서 하신 말씀 책임지시죠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조국 수호 3인방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불렀겠죠. 김종민, 표창원, 박주민. 이 사람이 진행하는 TBS의 뉴스 공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딸 논문 문제의 핵심은 입시에 그 논문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고려대학 입시에 제1저자 논문이 제출되었다는 것이 이 또한 확인되면서 조국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조국을 변호한 김어준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조 장관 딸이 공개하기 전에는 말 안 하겠는데 SAT 점수가 2200점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딸의 SAT 점수가 1970점이라고 공개를 했어요. 이 2400점이 만점입니다. 이러니까 김어준 뉴스공장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조국 딸 논문과 관련해서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가식의 끝판왕을 법무부 장관으로 만든 일등공신 김어준 너도 이제는 적폐 세력이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는 게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이 언론이 조국 게이트를 과장해서 보도한다 해가지고 언론을 또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청문회 때 나온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욕하고 언론 욕하고 하면서 구구절절 조국을 변호했는데 그자들이 변호했던 조국의 진실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 된 거죠. 공범. 뭐 범죄적 공범이라는 게 아니고 거짓말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더 이상 양심,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조국을 편들 만한 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조국 편들면은 당신이 했던 거짓말부터 사과하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도 이 거짓말을 해놓았는데 이게 들통이 나버리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청문회가 잘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나경원 의원이 그 청문회 허용했다고 욕을 많이 먹는데 결과적으로 그 청문회가 잘 된 겁니다. 그 청문회를 통해서 조국의 거짓말 그리고 조국을 감싸던 민주당 의원들의 그 거짓말이 백일하에 폭로된 것 아닙니까? 이철희 의원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지명 후 한 달간 보도된 양이 네이버 조사로 118만 건이다 라고 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도 사실 왜곡이란 거죠. 조국과 관련된 기사는 2만 3천여 건이었다. 2만 3천, 세월호 때는 6만 건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또 송기훈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서울대 대학원생의 89.5%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 조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받은 장학금이 특혜가 아니란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장관 딸이 받은 교회 장학단체 장학금 수혜율로만 따지면 8%입니다. 8%를 10배로 과장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을 호위하던 사람들의 궤변과 가짜뉴스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스스로 조국의 위선과 범법 열차에 올라탄 승객이 된 꼴이다. 조국의 몰락이 곧 스스로의 몰락이 될 것이다. 스스로의 몰락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검찰이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하면은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견디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검찰의 존재 목적은 사실은 거악을 수사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거악은 권력형 부패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부패겠죠. 거악을 수사를 하는데 그동안은 정치 권력에 눌려가지고 특히 집권 초기가 되면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검찰도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억울한 사람 많이 만들었어요. 자살자도 생겼습니다. 이제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으니까 산 권력을 수사하겠다. 산 권력의 권력형 부패를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딱 작심을 해버리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견딜 수가 없느냐? 문재인 정권은 부패 세력입니다.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적 정책을 쓰면은 곳곳에 관권이 개입합니다. 관권이 개입하면 거기는 반드시 이권이 생기고 거기에는 부정부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왜 무너졌느냐? 부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자본주의가 부패한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같이 가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있고 언론은 비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부패 문제가 스스로 해결이 됩니다. 자정작용을 하는데 사회주의는 불가능합니다. 독재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태양광 발전 등등 해가지고 여기에 부패가 없겠습니까? 검찰이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면은 주로 곤혹을 치를 사람은 이 정권 사람들이라는 것을 집권 여당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게 검찰개혁입니다. 조국 같은 자가 법무장관이 되어서 검찰을 이 정권의 노리개, 정권의 죽으로 쓰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검찰개혁이 아니고 검찰 장악이죠. 어찌되었든 요사이 이해찬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청문회장에 나와서 온갖 거짓말로 조국을 비호하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뜬금없이 조국을 비호하던 무슨 연예인, 소설가, 학자 류가 잠잠해진 게 조용해진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공산화는 막을 수 있겠구나 독재화는 막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줍니다. 감사합니다.